예, 안녕하십니까. 고종현입니다. 어제 이제 주식 스트라이크 쇼 1부를 했었는데요. 오늘 2부에서 이렇게 단독 진행으로 좀 강의하고, 잠시 후에 이제 종목군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겁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강의라고 하는 것이 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맛보기로 좀 시장 분석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을 좀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프로필 먼저 보도록 하시죠. 꾸준함과 안정성 추구, 저위험 고수익의 매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전 대응을 펼친다. 고종현의 투자와 매매의 방법, 지금 공개됩니다. 예, 앞에서 이제 투자와 매매의 방법이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뭐 배당 투자나,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내가 이제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유한 그 종목의 뭐 이익 모멘텀이나 이후에 이제 성장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인 이제 주식 투자의 개념은 결국에는 시세 차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포커싱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매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트레이딩, 가치를 이제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이제 시세 차익에만 중점을 두고 트레이딩을 거래를 하는 것이 이제 매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가 주식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의 이후 성장이나 뭐 이익 모멘텀을 좀 바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될 텐데요. 제가 일단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TV 출연의 경험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증권 관련된 일을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방송을 하는 데는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 조금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 분석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제 배우게 될 그 강의 내용에 대한 맛보기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8월 시장 조정 이후에 다시 204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연출을 했죠. 근데 이러한 구간에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을 실전적으로 좀 알아보기 위해서 과거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좀 오래전 이제 거시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약간 큰 틀에서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은 1980년대, 1990년대, 또 2000년대와 2010년 부분의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들어오는데 준비가 약간 좀 안 됐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차트 화면을 좀 보도록 하시고요. 보이네요. 이전에 이제 약간 좀 큰 틀에서 시장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1980년대부터 계속 움직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근데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시장의 상승 방향성이 나왔던 그 시기가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2003년도와 2004년도부터 시장이 상승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전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1000포인트만 올라오면 때려 맞는 게 우리 시장이었고,
500포인트만 내려오면 반등이 들어가는 게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주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강의로 좀 이어가는 겁니다. 강의로 이어가는데 주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오늘 리치맵에서 오픈 이벤트라고 해서 이제 공개 방송을 하는데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식의 본질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라고 질문을 했는데 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다, 뭐 가치다, 이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쉽고 다 알고 있지만 잘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까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주식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입니다. 주식이 오른다, 상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에요.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사람들은 다 말을 그렇게 해도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하는 게 주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일부 하면서 그 김소영 씨하고 장웅 씨하고 뭐 그 부실주, 우량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아무리 부실한 종목이고 시장 소외를 받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시청자분들도 결국에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부실주라 하더라도 내가 오늘 장중이 됐든 아주 잠깐 동안이 됐든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도 그것이 틀린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주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는 사람이 많으면 그러니까 매수자가 사는 사람이 많으면 잠깐만요. 예. 매수자가 많으면 오른다라는 게 주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지금 보는데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잠깐만요. 예. 이전에 이제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이에 시장이 계속 박스를 그렸단 말이에요. 1000포인트 영역권만 올라오면 저항이 잡히고, 그쵸? 500포인트만 내려오면 지지를 받는 시장이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도, 2004년도 사이에서 시장이 추세를 가지게 되는데 엄연히 이 구간 이후의 시장 흐름은 상승이죠. 상승. 하루하루 등락을 거친다라고 해도 금융위기를 거치고 지난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유로존 리스크가 반영이 됐다라고 해도 오르는 시장입니다. 오르는 시장. 조금 이따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수급 동향을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이전에 뭐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초반까지는 왜 시장이 이 박스에 갇혔냐. 예. 그런 해석들보다 2002년도 이후에 시장 흐름이 왜 바뀌었냐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오르는 게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2년도와 2004년도 사이에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변화가 찾아온 것이 이제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가담을 하면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된다. 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상당하다. 저평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상당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예전에는 해봤자 기관하고 개인이 죄송합니다. 기관하고 개인이 시장 안에서 계속 치고받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주체인 외국인이라는 애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잖아요. 예전에는 둘이었다가 지금은 셋이 된 겁니다. 2002년도, 2003년도와 2004년도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시장에 가담을 하는 주체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사실 이 방향성이라는 게 오늘도 이제 그 무료 장중에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의 방향성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오르고 내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횡보라는 것이 있죠. 시장의 방향성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횡보의 방향성이었던 시장을 외국인 참여를 통해서 상승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또 이 부분을 제가 표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전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의 시장 가담을 했냐라는 부분들이 핵심인데요. 자, 보시면요. 다시 표를 보시면 잠깐만요. 표를 보시면요. 자, 2003년도를 기점으로 시장이 성숙해 나간다. 성숙이라는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또 다른 주체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시장을 우상향으로 이끌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성숙도 맞는 단어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 나가는 말 그대로 이제 안정적인 시장이 돼가는 거니까. 그리고 2003년도와 2005년도 사이에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다시 보겠지만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를 그 당시에 안 하셨다 하더라도 상당히 그 TV만 틀면 뉴스만 보면 나오는 게 뭐 1000포인트를 드디어 돌파를 했다. 1200포인트, 역사적인 1400포인트, 뭐 1700포인트, 2000포인트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1000포인트와 500포인트 사이에서 등락을 거치던 우리 시장을 21조 원가량 매수를 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구간인 1400포인트까지 시장을 끌어올려 놓습니다. 그 이후에 2006년도와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기 직전까지 시장이 2000포인트로 넘어가 버리죠.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1500포인트 영역권까지 처음으로 우리 시장에 도달하는 그 시기까지만 매수를 해주고 그 이후에 1600, 1700, 1800, 1900, 2000포인트까지는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우리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너도 나도 주식 투자, 펀드 들자, 그렇죠? 거의 열풍이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500포인트, 1000포인트 사이의 밴드와 1000포인트와 1400포인트 밴드 안에서 샀던 주식들을 15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영역권까지 던져놓으면서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걔네들이 차익을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다 흡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터지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는 뭐 900포인트 이하까지도 내려갔다가 뭐 1400포인트 한번 걸릴 때도 뭐 펀드의 한매다, 펀드런이다 라고 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1400포인트에서 한 2개월가량 시장이 얇은 밴드 안에서 행보를 하고 17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2007년도에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 한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지수가 어떻습니까? 2200포인트가 넘어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2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와 있죠. 이 수급 동향을 보면 간단해요.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볼 텐데요. 2010년도 7월 달에 우리가 이제 그 2009년도 9월 달인가요? 2009년도 9월 달부터 2010년도 7월 달까지 1700포인트와 1500포인트 사이에서 밴드권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픽스, 미운 돼지 5마리라고 해서 포르투갈과 아일랜드,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까지 이들 나라의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1500포인트와 1700포인트에 우리 시장을 가둬놨었는데 자, 차트를 다시 볼게요. 오늘 제가 첫 시간이라서 그런지 아직 다루는 게 좀 미숙한데 뭐 조금씩 늘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그래서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금융위기 이후 표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쪽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1400포인트, 1500포인트 영역권까지는 주식을 죽어라 샀단 말이에요. 죽어라 사다가 그 이후에 보시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여기서 개인들의 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물량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터진 거죠. 1000포인트, 900포인트 이하 구간까지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자, 보세요.
자, 이쪽 구간인데요. 정확히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시장의 저점 1892포인트입니다. 1892포인트. 892포인트인데 그 이후에 여기 1400포인트 영역권에 잠깐 걸리는 모습 나오잖아요. 예. 이 구간부터 시작됐던 게 매스컴에서는 하루하루 계속 떠듭니다. 이전에 2000포인트 영역권에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본격적으로 환매하고 있다라는 얘기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17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여기 잘 보시면 2009년입니다. 2009년 9월 달부터 2010년 7월 달까지 6월 달 7월 달까지 박스죠. 움직이지 않는 박스. 그러니까 여기서도 등락을 계속 거듭했어요. 그리스가 디폴트 될 것이다. 포르투갈이 많이 어렵다더라. 라는 얘기들 때문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반영됐던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이 구간 사이에 이 구간을 거친 상태에서 2000포인트까지 시장이 올라오게 됐는데 다시 한번 표로 보시면요. 자, 보세요. 잠깐만요. 예. 18조 원의 매수죠. 차트를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구간부터 다시 외국인은 이전에는 2007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는 1400포인트 올라오고 나서 시장이 더 올라가니까 주식을 내다 팔았는데 여기서는 주식을 오히려 더 사면서 18조 원가량 추가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2200포인트 위쪽까지 끌어올려놓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구간에서 이전에는 2007년도에는 외국인들이 이탈된 상태에서 개인 매물이 시장을 2000포인트 위쪽으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이제 투매가 나온 거잖아요. 금융위기가 터진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쪽 구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들은 아직 이탈이다라고 할 만할 정도의 신호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기관 같은 경우도 올라오면서 잠재되어 있었던 이전에 물려 있었던 개인들의 매물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볍단 말이에요. 오르는 시장이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요. 자, 다시 표를 좀 보시고 지금 보시면 18조 원의 매수가 있었다라고 했죠. 22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17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 위쪽까지 22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18조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큰 조정이 2번이 있었죠. 아니 3번이 있었죠. 3번이 있었는데 첫 번째 조정이 2월 조정입니다. 이 당시에 그 중동 리스크가 발발하면서 2월 조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5월 달에는 그렇죠. 미국의 경기 우려라는 명분이 있었죠. 미국의 경기 우려라는 명분이 5월 조정을 맞게 하고 그리고 8월 달은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그렇죠.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변동성 구간은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시장에 민감하게 반영을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부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들은요. 22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은 오히려 더 샀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2월 조정이 있었어요.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 자 이쪽을 볼게요.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자, 제가 이 펜을 지금 검은색 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잘 보이는데 검은색 펜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쉬운 대로 좀 해볼게요. 잘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보시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2월 조정이에요. 2월 달의 조정. 자, 2월 달의 조정입니다. 2011년도 2월 달, 작년 2월 달이에요. 작년 2월 달의 조정인데 2월 달에 지금 보시면 시장이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외국인들이 이탈을 했냐라고 했을 때 5.5조 원을 팔았어요. 외국인들도 두 가지의 부류가 있죠. 미국계 자금하고 지금 현재 어렵다 하는 유럽계 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타 본부에서 이 강의 내용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유럽계 자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자기 나라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달러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먹고 살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테크를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필요하니까 달러화가 필요하니까 달러화 가져와서 우리나라 원화로 바꾼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을 샀는데 나라가 너무 어렵습니다. 회수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금들이 한번 본격적으로 이탈한 적이 있었습니다. 5.5조 원의 이탈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1900포인트 영역권까지 하락을 했다가 시장이 신고가를 다시 쓰죠. 2231포인트의 신고가를 다시 씁니다. 다시 쓰는데 5.5조 원이 다시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5월 조정입니다. 5월 조정. 2월 조정과 5월 조정입니다. 5월 조정 구간에서도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약 3.3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가죠. 그러면서 2200포인트 위쪽으로 다시 올라오는데 이 구간에서도 3.3조 원이 재매수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1700포인트부터 22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18조 원을 썼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쵸? 5.5조 원 마이너스 5.5조 원 플러스 3.3조 원 마이너스 3.3조 원 플러스 여전히 18조 원은 계속해서 당겨져 있었던 겁니다. 8월 조정 이후에는 이전에는 8월 조정 이전에는 그리고 나서 상당히 빠른 하락을 하죠. 8월 달 초부터 이 부분은 좀 마디를 따로 생각을 해서 강의 부분을 좀 따로 생각을 해서요.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8월 이후의 시장 흐름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의 시장 흐름에도 충분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요. 8월 조정 이후에 8월 조정 이후에 그냥 뭐 아주 쉽게 그냥 외국인들이 얼마를 샀냐 뭐 기관이 얼마를 샀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8월 조정 이후에요. 그러니까 8월 조정 직전까지는 18조 원의 매수가 있었는데 8월 조정 이후에는 팔았죠.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같이 팔기는 했는데 기관은 내려오자마자 계속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의 통계로는 이전 2100포인트 영역권부터 시장 8월 조정 받았잖아요. 그리고 1600포인트 영역권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다시 조정을 거친 상태에서 2000포인트 위쪽까지 올라와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약 3조 원 정도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구간에선 잠깐 팔았더라도 1월부터는 강하게 샀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1900포인트 밑에서는 그냥 죽어라 담은 게 이제 기관이죠. 그리고 1월 달에 외국인들이 뒤늦게 사면서 시장을 끌어올려 놓으니까 거기다가 물량을 조금씩 던져주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부분적인 차익 실현입니다. 부분적인. 오히려 이 8월 시장 조정 이후에 주식을 더 많이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주체가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기관이다. 그러면 아까 이제 2000포인트를 처음 넘어갔던 시기인 2007년도에는 중간 마디부터는 외국인이 팔고 그걸 물량을 기관이 다 받았다.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샀단 말이에요. 뭡니까? 외국인 3조 원 넘게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도 8조 원 이상 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 레벨은 소폭 낮아졌는데 반해서 얘네들의 주식 수는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듯이 우리가 이제 익숙한 장세라는 게 있죠. 장세. 지금은 어떤 주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냐? 외인화 장세는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인, 외인화 장세. 그쵸? 앞에서 2007년도에 보셨듯이 1400포인트부터
1400포인트까지 1400포인트부터 20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데 결국에는 기관화 장세였어요. 개인들은 증권사에 돈을 주고 증권사에서 운용을 했으니까 기관화 장세가 섰었습니다. 지금 보면 외인화 장세와 기관화 장세라는 말은 우리가 참 익숙하죠. 익숙한데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화 장세라는 겁니다. 개인화 장세. 외인화 장세는 오르는 걸 뜻하죠. 보통 시장 주도로 외국인이 하고 있다. 그렇죠? 기관화 장세도 마찬가지로 우상향을 뜻합니다. 개인화 장세를 굳이 찾자라고 하면 방향성은 하나밖에 없죠. 개인화 장세라는 건 익숙하지도 않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도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얘네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은 2월 중순부터도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시장이고 큰 틀에서는 오르는 시장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알고 가셔야 되고,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맛보기라고 할 만한 내용일 것 같은데, 예. 이제 갭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갭이라는 게 제가 이제 우리 뭡니까 사이트 회원분들한테도 정말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이후에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배울 겁니다. 이 갭이라는 거. 이 갭이라는 거. 갭이라는 건 시청자분들이 이후에 뭐 제가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처음부터 이제 나가는 강의 내용 자체가 약간은 많이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긴 할 건데, 예, 하긴 할 건데, 이제 캔들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뭐 빨간색 있고 뭐 빨간색 양봉이 있고, 뭐 파란색 음봉이 있고, 윗꼬리 아랫꼬리 있고, 그쵸? 응?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한번 시장을 보시면, 자, 시장이 어떻습니까? 이쪽을 한번 잘 보시면요. 이쪽을 한번 잘 보시면, 어제의 고가가 여기에요. 어제의 고가가 여기입니다. 오늘의 저가가 여기죠. 자, 펜이 또 떨어졌네요. 예. 오늘의 저가가 여기죠. 그러면 오늘의 고가와 어제의 고가와 오늘의 저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어제의 고가가 2031포인트고 2031포인트고 오늘의 저가가 2038포인트입니다. 2038포인트. 네? 그러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예를 들어서 2031포인트와 2038포인트 사이에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나는 오늘 또는 어제 또는 오늘 2035포인트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거쳐가질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 빈 공간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갭이라고 합니다. 갭. 자, 지금 보시면요.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바닥에 지금 펜이 한 3개는 깔려 있어요. 예, 계속 떨어뜨려서 자, 지금 보시면요.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인데 잠시 후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보세요, 한번. 예. 자, 지금 보시면 2월 조정의 저점 아까 봤잖아요. 작년에 큰 조정이 2월달하고 5월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달이 있었죠. 2월, 5월, 8월이 있었는데 2월달에 나온 저점도 그렇고요. 조정 후에 저가 수준 저점도 그렇고 5월의 저점도 그렇고 8월의 저점도 그렇고 차트상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자리에서 왜 저점이 잡혔는지. 자, 지금 보시면요. 2월 조정은
작년 12월 초에 만들어 놓은 갭, 그 위치가 1930포인트입니다. 1930포인트.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차트를 지금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실 텐데 차트 화면이 하얀색이니까요. 자, 5월의 조정은 5월 조정의 저점은 3월에 만들어 놓은 2030포인트의 갭이라고 합니다. 2030포인트. 자, 7월의 시장 반등. 7월의 시장 반등은 5월 달이죠. 5월 조정이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시장이 2231포인트의 고점이 있었잖아요. 그 구간 안에서 만들어 놓은 갭이 있었기 때문에 7월, 5월 조정 이후에 반등의 목표치는 5월 조정 당시 직전까지 만들어놨던 갭을 소멸시키는 시장 흐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영역이 2170포인트죠. 2170포인트. 자, 작년 8월, 작년 8월의 조정의 저점이 7월 만들어 놓은 1690포인트 갭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제가, 오늘 조금 정신이 없네요. 시청자분들. 자, 여기 지금 적혀 있죠. 잠깐만요. 작년 5월이니까, 작년 2월이니까.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쪽입니다. 자, 이 구간 한번 잘 보시면, 자, 보세요. 작년 2월이에요. 작년 2월. 작년 2월에 시장이 2100포인트를 넘어갔다가 중동 리스크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데요. 자, 왜 시장의 저점이 1930포인트였냐? 왜 시장의 저점이 1930포인트였냐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차트상의 흐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1930포인트 영역권인데 1930포인트 영역권에 수평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1930포인트 영역권에 차트가 잘 안 보이는데요. 1930포인트 영역권에 수평선을 하나 긋겠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예. 자, 지금 보시면 이 저점이에요. 시장이 2100포인트 위쪽으로 넘어갔다가 하락을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쪽에서 자꾸 잡히죠. 더 이상 내려가질 않고 내려오던 시장이었는데 더 이상 내려오질 않고 계속 잡힙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여기서 잡히냐?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자, 보세요. 아까 이제 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갭, 빈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비어 있는 공간. 예? 자,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작년 12월 달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만들어놨던 갭이 있어요. 자,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 이쪽 보이시죠? 예.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2010년도 12월 1일과 그 다음 날인 1일과 2일 사이에 비어 있잖아요, 지금. 저점과 고점. 전날의 고점과 그 다음 날의 저점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치로 보게 되면 이날 이제 12월 1일자의 고가가 1929포인트입니다. 1929포인트. 아까 2월 조정의 저점 부위가 1930포인트였잖아요. 비어있는 공간을 현 구간에 2월 조정을 통해서 메꿔 놓는 거예요. 메꿔 놓는 거. 자, 보세요. 그 이후에 이제 3월, 4월 달에 반등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는 참 차트를 약간 좀 유심히 보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그냥 놓치시겠죠. 놓치시는데, 자, 이쪽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2월 조정의 저점을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12월 달에 만들어 놓은 2010년 12월 달에 만들어 놓은 갭을 그 다음에 2월 조정을 통해서 1930포인트 영역권의 갭을 메꾼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게 지금 2170포인트 영역권. 2170포인트 영역권에 빈 공간이 있죠. 자,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데도 메꾸지 않은 상태에서 남겨놓고 시장이 5월 조정으로 접어듭니다. 자, 이 사이입니다. 이 지금 파란색 선. 이 사이가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구간에서는 지수 때 2173포인트에서 나는 주식을 팔았다 샀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없었기 때문에. 자, 이 사이의 갭을 이후 시장 흐름이 5월 조정에 접어들고 다시 반등이 들어가면서 메꿔버리죠, 이렇게. 그쵸? 아까 이제 이 갭도 여기 지금 수평선 이쪽에서도 2월 달에 시장이 내리면서 메꿔버렸잖아요. 위쪽에 반등이 들어가면서 만들어 놓은 갭을 5월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들어가면서 빈 공간을 없애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5월 조정을 겪는데 왜 2030포인트 영역권에서 계속 저점을 잡냐? 더 내려가지 않고 또는 그 전에 저점을 잡지 않고, 예. 시장이 2월 조정 이후에 다시 3, 4월 달 반등이 들어가면서 상승을 하는데, 이쪽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쪽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또 빈 공간이 있어요. 이 사이예요, 이 사이. 이게 지금 2030포인트 영역권이에요. 자, 여기서 수평선 한번 긋겠습니다. 수평선이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이 수평선이에요. 파란색 선. 보시면 다시 확대해서 보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 시장, 예. 자, 보세요. 2월 조정 때 만들어 놓은 저점은 재작년 12월 달, 그쵸? 작년 12월 달에 잡아놓고 반등이 들어갑니다. 위쪽에 갭을 남겨놓게 되니까 5월 조정이 들어간 이후에 반등이 들어가면서 메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5월 조정이 들어갈 때 저점이 나왔던 구간 한번 잘 보세요. 2월 조정 이후에 갭 메꿔놓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만들어 놓은 갭 때문에 5월 조정을 주면서 저점을 잡아놓고요.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쪽 구간에서 여기 갭이 있었잖아요. 파란색 선. 이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시장이 반등을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의 갭들이 다 소멸이 됐으니까 하락을 줘도 되는데, 물론 상승을 줘도 됐죠. 근데 하락을 줬습니다. 하락을 줬는데 저점이 또 1600포인트에서 왜 잡히냐? 이게 또 좀 궁금하잖아요. 자, 보세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전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상해본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이기 때문에 자꾸 과거를 보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보면서 이러한 구간에서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의 구간은 뭐 1990년도에 몇 월 달에 흐름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지 100%의 확률을 찾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지금 갭에 대한 부분들을 봤습니다. 8월 달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까지 할 건데 8월 달 이것만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1600포인트 영역권이잖아요. 1600포인트 영역권. 1684포인트에서 8월 시장의 저점이 잡혔습니다. 1684포인트. 자,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요. 예, 좀 빨리 갈게요. 1684포인트에서 시장의 저점이 잡혔어요.
그럼 1684포인트에서 뭐가 있냐? 라고 해서 직전을 계속 돌려보니까 직전을 계속해서 돌려보니까 1684포인트 영역권에서는 이쪽을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빈 공간이 보이죠? 1684포인트. 수치를 정확하게 보고자 하면 이날의 고가가 1685포인트예요. 그 다음 날의 저가가 1692포인트입니다. 공간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평선을 긋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까지 오게 되면요. 저점이 이렇게 잡혀요. 이게 갭이거든요. 갭. 메꿔야 되는 갭. 소멸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우신 내용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넘어가면서, 예, 공략주. 내일장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공략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가는 그림이 있다라고 해요. 그거 좀 보시죠. 예, 참 빨리도 넘어오네요. 자, 오늘,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이 준비한 종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안 돼서, 예. 일단은 어제 스트라이크 1부에서, 예, 소영 씨와 한 팀을 이루어서, 예, 말씀드린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 두 종목 다 설명할 건 아니고요. 어제 이제 네오팜이라는 종목하고 동국제강을 소영 씨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두 종목에 거의 뭐 그냥 매수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했죠. 오늘 시장은 올랐는데, 예. 근데 어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예, VOD 녹화를 꼭 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예? 자, 오늘 동국제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어제 했으니까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얘는 동국제강이라는 이 종목은, 예, 상당히 흐름이 8월 달에 충격이라는 충격은 다 받아놓고 4만 원 위쪽에 있다가, 예, 지금 최근에 가격이 2만 원대 초반입니다. 반토막 이상 났는데요. 예. 종목이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종목이 좋다 했으면 이 가격이 없었을 겁니다. 얘는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은 테마주도 아니고 부실한 종목도 아닙니다. 다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업황을 타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황에 대한 부진 얘기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좀 부진한 성적을 지금 내고 있을 뿐이지 부실한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였어요. 얘가 그렇게 업황이 좋다, 시장 수급도 좋다라고 하면 왜 지금 현재 반토막 난 상태에서 계속 바닥을 기고 있겠느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남들이 안 좋다 하니까 가격이 이만큼 저렴한 것이고 청산가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PBR 0.5 수준이면 그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를 절반으로 뚝 잘라내버린 거예요. 보통 적자가 연속되는 기업에서 이런 PBR 가치가 저평가받는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달에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은 성적을 냈어요. 적자를 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회성 요인이 포함된 실적을 내면서 이제 적자 실적이 된 것이고, 이번에 발표하게 될,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하고 있잖아요. 이번 1분기에 다시 영업이익 흑자를 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상당히 좀 우세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국제강이라는 종목,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예, 지금 동국제강을 왜 봐야 되냐? 내려온 종목은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중국 증시가 많이 안 좋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동국제강은 우리 시장에 크게 세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한 가지가 이제 미국의 소비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의 긴축 완화 모멘텀이고,
한 가지가 유로존 리스크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유로존 리스크는 좀 다르죠. 나머지 두 놈은 좋은데 더 좋아질까라는 의문을 품어야 되는 반면에 유로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최악인데 지금 과연 최악이냐, 이후엔 좋아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중국 모멘텀을 받는 종목입니다. 예. 근데 중국 증시가 지난주 후반에 상당히 약세를 보였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동국제강을 지금 제안하는 이유는,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더 이상 중국 증시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4월 중에 지준율 인하와 같은 얘기들이 새록새록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SL입니다. 오늘 자동차가 상당히 괜찮았잖아요. 완성차 중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좀 큰 상승을 했는데, 강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는 오늘 실제로 삼성차가 4, 5% 올랐다라고 해서 아침 시초가가 3.4% 정도 떠서 나온 상태에서 장중 상승치가 그렇게 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볼 거다라고 하면 완성차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를 봐라. 자동차 부품주 상당히 저렴합니다. SL 말고도 뭐 평화전공, 화신, 세종공업, 성화이텍, 한라공주 많잖아요. 이러한 종목군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 대비해서 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여준 종목군들입니다. 대장이 가니까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LG입니다. 예. 자, LG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지금 그 LG 화학이나 LG 전자 쪽에 또는 LG 디스플레이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예. 그냥 얘만 사놓으면 돼요. 응? LG 화학의 이익 모멘텀은 이후에 전망이 좋습니다. 근데 LG 그룹주들이 뭐 2차 전지 사업부의 분사 뭐 얘기들 때문에 계속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계속 변동성을 좀 부여받았는데, 기본적으로 LG라는 이 지주사, 예, LG 계열을 사고 싶으면 LG 지주사를 사라.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나머지 부분은, 예, 우리 리치맵 사이트가 있거든요. 예, 리치맵.co.kr인데, 아직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아직 안 나올 것 같아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튼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잠깐만요. 또 보여드릴 게 있나? 예. 이게 이제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거. 오늘 너무 정신 없습니다. 예. 자, 이제 마감을 해야 되죠. 마무리를 해야 되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인데요. 예. 아무래도 오늘 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손가락에 좀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 온라인상에서도 뵙고, 이 TV 안에서도 다음 주 화요일 2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1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